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맥주 한잔 비어치였습니다. 네, 오늘은 제주 맥주 주식에 대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식품공학과와 식품산업관리학과를 전공을 했고 원래는 커피 쪽 공부를 하다가 지금은 맥주 공부랑 지금 유튜브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주 맥주 차트가 뭐 어떻고 이것이 뭐 단기간 내에 오를 것인지 내릴 것인지는 다른 영역이라서 제주 맥주를 사라 팔라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최대한 산업적인 관점에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제주 맥주라는 주식을 보려고 하고, 제주 맥주 관련 리포트들은 생각보다 볼 것이 없더라고요. 제주 맥주 반기 보고서에 좀 눈여겨볼 만한 포인트가 많았는데 그것을 기반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뭐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초반에 기대심도 우려심도 많았던 종목입니다. 일단 수제 맥주 업계 최초로 코스닥 상장을 했고 상장 요건이 충족되진 않았지만 테슬라 요건으로 가능하게 되었죠. 뭐 재무적으로 불안한 요소들은 많지만 제주 맥주의 가능성을 높게 보았으니까 가능한 일이었고, 어쨌거나 부정할 수 없는 점은 국내 수제 맥주 산업에 한 획을 그었고 대중화에 정말 큰 역할을 한 기업입니다. 개인적으로 연남동 팝업스토어, 드라마 PPL, 제주도 한 달 살기 마케팅은 MZ세대 타겟팅으로 이만큼 완벽한 전략이 어디 있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제주의 감성과 색, 거기에 이제 적절히 대중적인 맛을 가미한 대표 제품 제주 위트에일, 시장 내 점유율을 빠르게 끌어올렸고 대형마트나 편의점 등 유통망을 꾸준하게 넓혀가고 있습니다. 브루클린 브루어리의 아시아 첫 자매 회사로서 다양한 노하우나 해외팔로 개척에 있어 다른 수제 맥주 업체보다는 유리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2018년이나 19년은 제주 맥주의 아이덴티티를 좀 알리는 데 주력을 했으면 2020년부터는 좀 외형 성장에 주력을 하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또 여러 일들이 있었죠. 수제 맥주 발전을 가로막았던 주세법이 종량세로 바뀌면서 국내 수제 맥주 시장의 파이가 계속 커지고 있고 주류 위탁 제조도 이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 주류 소비가 밖에서 안으로 크게 전환되면서 자연스럽게 편의점 맥주 소비가 증가하면서 제주 맥주도 그 덕을 보기도 하였죠. 그 사이에 생산 설비도 늘리고 코스닥 상장도 하고 해외 파일까지 개척하면서 현 맥주 산업의 게임 체인저, 그리고 수제 맥주 시장의 점유율 1위 업체인 제주 맥주입니다. 대체로 스타트업은 이제 투자 자금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재무적인 면보다는 이제 회사의 가치와 성장성을 집중적으로 봐야 하는데, 올해 2분기 실적이 얼마 전에 발표가 됐죠. 올해 예상 매출액이 495억의 영업이익 흑자 전환이었는데 반기 실적이 매출액 121억, 영업손실 33억을 기록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수제 맥주 시장이 호황이었는데 이번 실적은 좀 기대치에 비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영업손실이 크게 증가했지만 코스닥 상장에 발생한 지급수수료와 외주비의 영향이 컸으며 여전히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지만 고무적인 것은 매출액 대비 적자폭은 줄어들고 있다는 점, 그리고 올해 시장 내 점유율은 30%를 넘길 것으로 보여지고 편의점이나 대형마트의 입점률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보아 양적 성장은 좀 두드러지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실 상반기 실적보다는 맥주업계 시즌 하반기, 특히 좀 여름 시즌이 가장 중요해서 상반기보다는 3분기 실적을 좀 더 주요하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관리비를 빼면 그것을 이제 영업이익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매 분기마다 영업이익이 항상 적자였죠. 그래서 그걸 좀 살펴보기 전에 일단 맥주는 주세가 붙는 특수성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현 주세법이 종량세인데 생산되는 양에 따라 이제 세금이 부과가 되거든요. 물론 종가세 방식보단 주세가 절감되었지만 그래도 맥주 100억어치를 팔면 33억은 주세로 나가는 겁니다. 대략 3분의 1 정도 나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딱 올해 2분기에 그 정도였거든요. 그렇게 주세가 빠지고 제품 생산에 투입되는 여러 코스트들이 빠지면은 이윤이 생각보다 크게 남진 않아요. 그럼 좀 남는 것이 있도록 하려면 절감을 하던가 가격을 올리던가 매출액을 높이던가 정말 많이 팔던가 해야 되는데 일단 가격을 못 올립니다. 그러니까 제주 맥주의 주 판매처가 편의점이죠. 근데 4캔 만원으로 인해서 한 캔에 2,500원, 임의적으로 가격 제한선이 이게 생겨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원료값이 올라도 인건비가 올라도 좀 이윤을 추구하려고 해도 대격변이 있지 않은 이상 불가능하고, 물론 제주 맥주도 4캔 만원 덕에 성장할 수 있었어요. 근데 앞으로의 성장에 있어서는 발목을 잡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면 절감을 해야 되는데
그 판매 관리비 중에 고정적으로 높게 나오는 것이 운반비거든요. 약간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제주도에서 양조한 맥주가 서울까지 오려면 제주도에서 트럭으로 항만까지 갑니다. 항만에서 배를 타고 인천으로 도착하면 거기서 이제 또 트럭으로 다시 또 운반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륙에서 생산한 맥주라면 트럭 한 번으로 가면 되는 것을 제주도에서 생산을 하다 보니까 추가적인 운송 비용이 드는 거죠. 심지어 콜드체인 유통 방식이기 때문에 운송비가 더 비쌀 수밖에 없고, 추가로 재료 비용이 맥주가 다른 주류나 음료류에 비해 매출액 대비 원가 비중이 높은 편이에요. 물론 뭐 주세 때문에 그렇게 좀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지만 고질적으로 투입되는 코스트가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수제 맥주다 보니까 그냥 맥주에 비해 더 높을 수밖에 없기에 마진율이 높진 않다. 그래서 결국엔 제주 맥주는 많이 팔아야 코스트를 절감하면서 영업이익 흑자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많이 팔려면 공급도 그만큼 받쳐줘야 하잖아요. 그렇다고 뭐 제주 맥주가 내륙 쪽에 공장을 짓자니 지금 부채도 꽤 있는 상황에서 그건 좀 부담이 크고, 그래서 생산 설비 확장도 하고 충주에 이제 롯데칠성 공장에 OEM을 맡겨서 공급량을 늘리는 방향은 현재로서 최선의 선택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요약을 하자면 많이 팔아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것이 흑자 전환을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 최대한 어떻게든 많이 팔아야 한다. 약간 21년 상반기는 코스닥 상장을 위한 지급 수수료, 설비 투자 등 전반적으로 확장을 위한 좀 일회성 비용이 컸습니다. 그러면 하반기에는 흑자 전환을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시겠지만, 또 하반기에 광고, 판촉비나 외주비, OEM, 뭐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한 비용, 뭐 그런 거 다 따져보면 엄청난 매출 상승이 있어야 턴어라운드가 가능할 것 같고요. 물론 거멍이엘 출시와 공급 문제를 좀 해결했고, 여름 시즌의 그런 계절적 특수성을 생각한다면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2분기 추세를 보았을 때는 힘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먼저 시장 상황을 보면 전체적인 맥주 출고량과 소비량은 줄고 있어요. 수제 맥주 시장은 반대로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 요건으로 인해 전체 맥주 시장 파이는 작아지고 있으면서 그 안에서 기성 맥주의 시장의 파이를 수제 맥주가 가지고 있죠. 물론 앞으로도 수제 맥주 시장은 더 커질 거라고 확신을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내수 시장에서의 양적 성장은 한계치가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일단 수제 맥주의 빠른 성장에는 좀 코로나로 인한 상황적인 특수성이 있었다고 보는데, 그것이 얼추 정리되고 주류 소비 패턴이 다시 내부에서 외부로 확산되었을 때 수제 맥주가 과연 꾸준한 성장세를 보여줄 수 있을까? 또 한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제주 맥주가 수제 맥주 내 시장에서는 1위 기업이지만 치고 올라오는 경쟁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뭐 1세대라고 볼 수 있는 세븐브로이, 카브루, 아크부터 뭐 치고 올라오는 KBC나 플레이그라운드, 세를라이트, 스퀴즈 브루어리 등이 있고, 맥덕들 사이에서는 이제 인기를 끌고 있는 맥파이나 크래프트 브로스, 뭐 그거 말고도 로컬 양조장들의 퀄리티도 상당하고요. 기간 동안 이슈되었던 맥주들을 보았을 때 예전보다 제주 맥주의 이슈성이 떨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제주 맥주도 최근에 이제 거멍이엘을 출시하였지만 확실히 임팩트가 예전보단 많이 떨어졌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제주 맥주가 다른 업체에 비하면 입점률도 상당히 높고 빠르게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지만, 여러 수제 맥주 관련 법안들이 완화가 되면서 앞으로 더 많은 브루어리들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었고, 시장 진출 진입 장벽이 예전보다 낮아졌다는 점, 그리고 2,500원이라는 고정 가격대에서 주 타겟층인 MZ세대의 트렌드에 민감하고 다양한 것을 시도하려는 소비 성향을 고려했을 때 시장 내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갖긴 힘들다고 봅니다. 좀 크래프트 맥주 하면은 좀 새로운, 다양한, 뭐 트렌디한 등 좀 기성 맥주와는 다른 결이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는 제주 맥주가 가진 크래프트스러움과 정체성이 상당히 새롭게 느껴졌는데, 근데 지금의 제주 맥주는 그런 것과는 좀 거리가 멀어졌죠. 서서히 무뎌지는 것은 어쩔 수 없으니까. 워낙 다양하고 임팩트 있는 수제 맥주들이 계속 시장에 출시되고 있는데, 그렇기에 제주 맥주의 후속작들은 새롭고 트렌디한 느낌보다는 그냥 시리즈물 같은 느낌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그러기에 좀 충성 고객층도 늘고 매출도 늘곤 하지만 제주 맥주가 가지고 있는 틀이 너무 확고해서 앞으로 새롭고 트렌디하게 느낄 결과물이 나올 것인가도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할 것 같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제주 맥주의 라이벌은 제주 맥주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주 맥주는 그 성장 한계성이 뚜렷한 내수 시장보다는 아마 해외 시장에서의 실적이 앞으로 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게다가 뭐 영업이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아니면 뭐 재무적 안정성을 갖추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해외 수출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얼마 전에도 제주 맥주 유럽 수출 관련 기사가 났어요. 이제 막 성장하는 회사에서 이렇게까지 빠르게 수출을 준비하고 그 글로컬라이제이션을 주장하는 것을 보면 일찌감치 제주 맥주에서도 내수 시장의 한계와 수출의 필요성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다고 보이고요. 브루클린 브루어리와의 이제 자매 회사인 점도 앞으로의 판로 개척에 있어서도 유리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번 하반기부터 유럽 수출을 본격화한다고 하지만 솔직히 현실적으로 유럽 시장에서 괄목할 만한 성적은 내기 어렵다고 봐요. 유럽 대형마트나 뭐 작은 마트를 가도 주류 코너 가시면 맥주가 엄청 다양한데 엄청 쌉니다. 애초에 맥주 종주국에서 맥주로 붙는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한 것 같고, 그냥 솔직하게는 거기 계신 이제 교민들을 좀 타겟층으로 해서 조금이라도 몸집을 키워보겠다는 생각이 현실적으로는 맞다고 봅니다. 저는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유럽보단 동남아 시장 중에서도 베트남의 현지 법인과 생산 체계를 계획 중이라는 점,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베트남 시장이 제주 맥주에 정말 적격이고 메리트가 상당히 크다고 느끼는 것이, 제주 맥주가 가진 강점들을 정말 잘 살릴 수 있는 곳입니다. 일단 맥주 소비량도 많고 주류 소비량 중 97%가 맥주인 나라예요. 우리나라도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대기업 맥주들의 점유율이 상당히 높았잖아요. 근데 지금 베트남도 비슷한 상황인데 수제 맥주 시장이 완전 초창기라는 점, 그리고 새로우면서 어렵지 않게 즐길 수 있는 대중적인 맛이라는 점, 그리고 또 한국과 우호적인 관계라서 젊은 소비층을 공략하기에 용이하다는 점, 인구도 많고 밀집도도 높은 국가라 판로 개척에 좀 유리한 점은 또 유럽 시장보단 확실히 긍정적인 요소들이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베트남을 옛날에 저도 2주 정도 갔다 왔었는데 맥주 가격이 엄청 저렴합니다. 그러니까 대표 맥주인 사이공이 한 500원 정도인데 과연 그런 가격적인 격차를 어떻게 할지가 좀 관건이고, 다만 좀 국내에서 제주 리테일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게,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제주도에 대한 감성이 뇌리에 남아 있어요. 뭐 하나의 다른 예를 들면 국내에서 이제 코나브랭 제품이 꽤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인기가 있는데, 맛도 물론 한 몫을 하지만 하와이를 가보지 않더라도 하와이 하면 그 떠오르는 감성들이 뇌리에 있잖아요. 해외에서 만약 통하려면 제주 리테일이 그냥 이거 수제 맥주예요 하고 갖다 놓고 파는 것이 아니라 제주도에 대한 감성, 그리고 그것을 활용한 판촉 활동 역시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의 해외 진출에 있어서 베트남 시장의 이제 성공 여부가 과장을 붙이자면 제주 맥주의 방향성을 결정한다고 해도 될 만큼 개인적으로는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니, 투자값을 생각하면 좀 목숨 걸고 성공을 시켜야 하지 않을까 보이고요. 개인적으로 베트남에서 마케팅할 때 제주 맥주 마시면 제주도 추첨을 통해서 풀코스로 보내준다고 하는 것도 뭐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아직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기업이라 뭐 신사업 확장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약간 시기상조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제주 맥주의 정체성이 맥주를 파는 것에 국한되어 있다고 생각은 안 해요. 네, 포괄적으로는 제주의 감성을 기반으로 맥주를 활용해 문화사업을 하는 곳이라고 봅니다. 제주 맥주뿐만 아니라 다른 맥주 업체들도 마찬가지로 앞으로는 맥주 맛은 디폴트 값이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더욱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주 맥주의 새로움을 보여주는 곳은 맥주가 아닌 관련된 문화사업 쪽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이전에 진행했던 서재현이나 양조장 투어는 뭐 사실 제주 맥주를 알리기 위한 목적이 좀 컸다면 이제는 장기적으로 이익 창출을 할 수 있는 신사업을 구상하지 않을까, 그것이 무엇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뭐 예시를 들면 저는 숙박업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캠핑카가 진짜 볼 때마다 이쁘더라고요. 제주도에 이렇게 좀 제주 맥주의 감성을 담은 카라반을 이쁘게 꾸며가지고 제주 맥주와 어울리는 캠핑 요리들 같이 세트로 묶어서 판매도 하고, 아니면 좀 게스트하우스도 괜찮을 것 같고,
뭐 단순히 숙박비로 돈을 벌자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좀 마케팅적으로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니까. 제주 맥주는 이제 막 성장 궤도에 진입한 스타트업입니다. 지금까지는 그 기반들을 다지고 브랜딩 강화에 집중을 했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릴 것인지, 그리고 어떤 새로운 것을 보여줄지가 관건이고요. 전체적인 매출액을 올려서 영업이익이라도 흑자 전환하는 것이 1차적인 목표이고, 그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해외 시장, 그 중에서도 베트남 시장에서의 성공 여부가 큰 터닝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짧은 기간 내에 수제 맥주 시장 내 점유율 1위, 수제 맥주 업계 최초의 코스닥 상장, 해외 시장 진출 등 막연하게 생각하면 제주 맥주가 여태 잘했으니까 계속 잘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다양한 위험 요인에 대한 방안들이 좀 불분명하다는 것. 좋게 보면 도전이지만 나쁘게 보면은 일단 해보자처럼 보여질 수도 있고, 기대치에 비하면 아쉬운 성적 때문에 성장 동력은 여전하지만 좀 파워가 떨어진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 상승 모멘텀은 충분하지만 뜻대로 잘 돼야 하는지는 해봐야 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제 말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애매모호하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모호한 만큼 보여지는 것이 더 있어야 할 것 같다가 저의 결론입니다. 근데 이걸 찍으면서 생각이 나는 게 카페베네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한창 커피 시장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서 더 기억이 남는데, 국내 카페 프랜차이즈 중에서 이제 카페베네는 후발주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랜드 마케팅에 좀 중점을 두면서 정말 빠른 시간 내에 점포수나 매출액 모두 폭발적으로 상승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나 중국에도 이제 매장도 오픈하고 로스팅 공장, 음식점, 빵집 등 사업을 되게 다각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는 도화선이 되어 부채도 쌓이고 상황도 이제 바뀌면서 매출도 줄고, 그래서 한때 입점률이 1위였던 기업에서 패점률 1위로 이게 바뀌게 됩니다. 이게 5년도 안 걸렸을 거예요. 한 4년? 한창 성장하고 있을 당시에 카페베네가 이렇게 빠르게 망할 것이라고는 일반적으로 예상을 못했을 거예요. 저도 좀 많이 놀랐고, 매장 수도 많고 제품 개발, 특히 와플이나 젤라또 등 그런 것도 혁신적이었고, PPL도 굉장히 좀 성공적이었죠. 초기에는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좀 내세우는 듯 하다가 나중에는 좀 양적 성장에만 치우친 나머지 바뀌는 상황에 좀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몰락을 했는데, 물론 더 여러 이유들이 있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식품은 트렌드에 굉장히 민감하고 갑자기 뜰 수도 질 수도 있습니다. 제주 맥주가 어떻게 보면 제주 위트헬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잖아요. 지금 나름 스테디셀러로 자리 잡기도 했고, 근데 제품군이 다양한 것도 아니고 그 외의 제품들의 실적이 뚜렷하게 좋은 것도 아닌 상황에서 양적 성장에만 집중하는 행보가 전반적으로 좀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너무 급하게 달리는 것이 아닌가 좀 우려도 됩니다. 내실을 다지면서 좀 확실한 결과물들과 제주 맥주다운 새로운 비즈니스 전략이나 마케팅을 좀 많이 보여줘야 안정적인 기업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